네,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1.5단계라는 특수한 커리큘럼인데, 자, 특수한 만큼 설명을 잘 듣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 커리큘럼 중에서 1.5, 2.5라는 0.5 단계들이 있는데, 이 0.5 단계들은 재시생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학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무조건 1단계, 이론 혹은 올인원 강의라고 하는 1단계 강의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1.5단계는 행정학 공부 어느 정도 해봤어. 이론 강의도 들었고, 기출문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봤고, 올해 시험도 나름 쳐보고, 그런 재실행 분들이, 아직 내가 이론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론을 한 번 더 다지는 강의입니다. 근데 이제, 1단계 이론 강의는 제가 가장 쉬운 예시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체계부터 용어 설명, 이론 설명, 그리고 진짜 행정학 태어나서 처음 겪어봐도 전혀 어려움이 없게끔 제가 정말 그 온갖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설계를 해놓는데 재희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이미 행정학에 대해서 익숙하고 용어도 잘 알고 기본적인 체계도 잡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행정학이라는 과목에서 서로 대화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대화조차 하기 어려운 맨 처음 배우는 그 대화를 위한 것들은 좀 불필요하고 지겨울 수도 있고 본인에게 너무 당연한데 또 들어야 되니까 좀 시간이 좀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론은 부족해. 그때 이제 활용하는 게 1.5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론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은 이론 강의이긴 한데 이론 설명은 조금 줄입니다. 근데 줄인다는 게 뭐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처음 듣는 사람이 따라올 수 있게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게끔 풀어주는 그런 부분을 줄인다는 거고요. 당연히 이론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 꼭 죄송합니다. 꼭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 너무 흥분했어. 이해가 꼭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다시 이해를 하죠.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이 이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뭐 우리 시험 공부니까 절대로 왜 공부한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론 자체에 몰두하시면 안 되겠고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론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정리하고 암기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뭐 아주 쉬운 예시 풀어 설명해 주는 거 이런 부분은 줄이기 때문에 이론 설명 시간이 좀 줄어들고 대신에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기출문제 많이 봤을 텐데 봤어도 저랑 같이 보면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보면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기출문제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다고? 기출문제 자체로 개념 공부도 다 됩니다. 기출문제 자체로 암기도 돼요. 또 무엇보다 기출문제를 뭘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를 파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나름 기출문제 봤다라고 하지만 다시 보면 우리 저랑 같이 보면은 이 이론에서는 맨날 이렇게 되는구나. 시험 문제로 이게 나오고 시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보입니다. 가끔씩 뭐 가끔이 아니지 뭐 많은 수험생분들이 기출문제를 한 두어 번 보다 보면은 정답을 외우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안 봐.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기출문제는 정답을 다 외울 정도로 봤을 때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예 황골탈퇴하게 돼요. 그래서 기출 설명을 좀 늘려서 자 1단계랑 1.5단계 러닝 타임은 같거든요. 강의 수는 같거든요. 근데 그 같은 시간 동안에 이론 설명 줄이고 기출문제를 함께 보는 시간을 늘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 행정학 시험 문제를 보는 눈 자체가 바뀌도록 실력이 점점 느는 게 아니라 아예 점프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처음 공부하신 분들 행정학 완전 처음이신 분들 그분들은 1단계 이론 강의로 가셔야 돼요. 가끔씩 1.5단계니까 뭔가 좀 더 짧고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단계랑 1.5단계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강의 수, 시간, 진도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무조건 1단계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설명을 왜 꼭 드리고 가느냐. 나중에 좀 늦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 당연히 일찍 시작할수록 뭐 6월, 5월, 4월, 3월 일찍 시작할수록 당연히 유리하죠. 적어도 새로운 커리큘럼이 시작되는 7월에 시작해야 그래도 남들 비슷하게 시작하는 건데,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9월, 10월, 11월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마음만 조급해져가지고 이론 강의 들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빨리 압축적으로 끝내고 한번 비벼보려고 하는데 뭐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늦게 시작해서 1.5단계를 키신 분들은 언제 시작했든지 간에 1단계 보는 거예요. 1단계.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1단계 이론 강의, 그것도 제가 알려주는 당일 복습, 그거라도 제대로 공부하면 당장 눈앞의 시험에서 최고 점수가 나와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빨리 압축 강의 이런 걸로 비벼가지고 해보려고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그 얼마 안 남은 시간도 다 날려먹고요. 이론 강의 당일 복습만 제대로 해도 점수가 엄청나게 오르거든요. 그 점수도 싹 다 날려먹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뭐든 다 단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언제 시작했든지 간에 무조건 1단계 들으셔야 되겠고, 재시생 중에서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근데 저 행정학 공부 다른 과목 하느라 치여가지고 거의 못했어요. 이론 강의 들은 적은 있는데 복습도 제대로 못했고요. 이번 시험 점수도 뭐 50점이 안 돼요. 뭐 이런 분들 무조건 1단계입니다. 1단계. 자, 우리가 쉽게 구분하려고 초시생, 재시생 했지만 재시생들도 실력이 천차만별이죠. 행정학 공부를 그동안 제대로 못했다면, 예전에 이론 강의 들어본 적은 있으나 복습 제대로 안 했다면 무조건 1단계. 그래서 1.5단계는 그래도 예전에 이론 강의 제대로 복습하면서 듣고 기출문제도 어느 정도 뭐 최소한 3번 이상 받고, 뭐 한두 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출문제 한두 번 보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좀 기출문제 파악한 것 같아. 뭐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한 3번 이상 봤어야 돼. 자, 이런 분들이 1.5단계를 들으면서 쭉쭉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재시생분들 위한 이 특수한 커리큘럼, 이건 뭐 저밖에 안 주는 커리큘럼이거든요. 아무래도 재시생분들이 1단계를 다시 듣기에는, 제가 말한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신 재시생분들이 1단계를 다시 듣기에는 조금 그래. 그렇다고 바로 기출 강의로 넘어가기에는 이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때 1.5단계를 듣는 거예요. 이제 좀 파악이 되시죠? 그래서 재시생분들도 7월에 새로운 커리큘럼 같이 시작하는 게 좋으니까 제가 1단계는 실강으로 진행해서 촬영해서 업로드를 해주고요. 1.5단계는 스튜디오에서 동시에 좀 따로 촬영해서 또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1.5단계지만 1단계랑 동시에 쭉 같은 진도로 나가고 업로드도 같은 진도로 올라갈 거예요. 이걸 참고해서 자 7월, 8월 진행이 되는 거니까 참고해서 이론 플러스 기출 함께하는 1.5단계 강의 재시생분들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자 어쨌든 자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뭐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본격적인 강의가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기출 비중이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기출 문제를 저랑 같이 뜯어보면서 와 이런 게 나오고 이걸 공부해야 문제가 풀리는구나, 이걸 이제 더 빠삭하게 파악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시험 공부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자, 공부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근데 시험 공부는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대로, 익숙한 대로 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게 해왔던 게 이 시험과 잘 맞는 사람들도 있어. 뭐 금방금방 합격을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소수고, 대부분은 그동안 해왔던 대로 본인이 편한 대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겠고, 자, 좀 적은 기간이 필요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꼭 행정학 객관식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걸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한마디로 출제 포인트죠. 출제 포인트를 파악한 다음에 그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론도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처음부터 제 강의로 초시 때부터 제 강의로 훈련을 해오신 분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신 분들은 뭐 이론 플러스 기출 강의 그냥 듣는 족족 바로바로 흡수가 될 거예요. 너무너무 잘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분들은 행정학에서 그동안 많이 헤매다가 너무 어렵고 문제는 안 풀리고 이번 점수도 너무 낮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야. 열심히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와. 이런 분들, 자, 그래서 저랑 다시 시작하는 분들, 그분들은 자, 실력은 어느 정도 그래도 만들어져 있으면 1.5단계를 듣긴 들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이신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지금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에 맞춰야 된다. 출제 포인트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그에 맞춰서 먼저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1단계만큼은 자세히는 설명을 못 해줘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말해주긴 말해주거든요. 그걸 빨리빨리 캐치하셔가지고 빨리빨리 따라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강의 진행하면서 진짜 처음이 아닌 분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거 다 공부했던 거죠. 모르면 큰일 나죠.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아직 이론이 부족해서 1.5단계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본인이 안 돼 있어. 자, 그 부분을 보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꼭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시험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뭐 저에 대해서 이미 많은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김덕관 선생님과 공부해야 되겠다 찾아오셨을 테니까 뭐 제 얘기를 생략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제가 뭐 사람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수험 적합성, 뭡니까? 공부하는 족족 문제가 잘 풀려, 점수가 올라가, 합격해. 이게 수험 적합성 아니겠습니까? 이 수험 적합성만큼은 그냥 제 입으로 말해도 될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가 나요. 그냥 조금 차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 강의 교재는 그냥 공부하는 족족 어떻게든 문제가 잘 풀리게끔 이렇게 아주 스마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제 입으로 말해도 돼요. 약간의 차이면 제 입으로 말 못하지. 사람마다 다르면, 그러니까 뭐 수험생들마다 다르게 느끼면 이렇게 말 못하죠. 근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들도 김덕관 선생님 강의 교재의 수험 적합성은 엄청나다, 이걸 듣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느끼고 공부하는 쪽쪽 점수가 오르려면은 꼭 제가 중간중간에 시험 공부 요령, 팁을 설명해 주는 것들 잘 캐치하셔서 어떻게든 실천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작년부터 처음부터 훈련하신 분들에 비해서 훈련은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따라잡으려고 어떻게든 그걸 실천하려고 아동바동 노력을 하셔야 더 빨리 따라잡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저랑 공부했으나 뭐 다른 과목이 좀 부족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공부 시간 자체가 좀 짧은 거야. 아직 좀 반복 횟수가 적어가지고 아직은 조금 부족했던 분들, 뭐 시험이라는 게 한 번씩 떨어질 수 있죠.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뭐든 반복 횟수, 내공이 쌓여야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 나오는 거니까. 뭐 이번에 그 실패 경험에 절대 트라우마 생겨서 발목 잡히지 말고, 특히 이제 올해 시험이 좀 어렵긴 어려웠죠. 뭐 그런 것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말고 그냥 이걸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탄탄한 실력을 만들어서 더 확실하게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는 실력 만들어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그동안에 잘 해온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시험 문제에 비춰봤을 때 시험에 조금 덜 맞는 방식으로, 시험에 덜 적합한 방식으로 공부한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보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냥 시험 문제로 나오는 그대로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시험에 나오고, 그러니까 제 합격 후기들 공통적인 내용들 보시면 선생님 시험장에서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제가 가르쳐 주는 그대로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저는 시험에 나오는 그대로만 가르쳐 주니까. 자, 요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 시험이 조금 어려웠단 말이에요. 내년 시험 어떻게 될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차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1.5단계
1.5단계 재실행용이고 그 성격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커리큘럼이니까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인 1.5단계를 잘 활용하기 위한 OT 좀 진행을 해볼게요.